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놓고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공수처 설립을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고 지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5분 자유 발언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윤희석 의원이 인기에 취했는지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유호정 의원요,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왔다. 그래서 SNS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 도움이냐, 국회 격을 떨어뜨린다, 소개팅 나가느냐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옷이 아니라 여성들이 흔히 입는 원피스를 입었다는 게 원피스가 국회에 부적절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업무를 보는데 적절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옷이 아니라면 옷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정장을 입어온 관례라고 하는데 정장만을 고집해서 정치가 꼭 잘 됐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또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죠. 자, 이를 놓고 여권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이소영 의원이 자신들의 지역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은 안 된다, 고밀도 개발은 안 된다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서울시와 과천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 고밀도 개발보다는 녹지가 좋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혀 비판 없이 찬성만 해왔던 의원들이 어쩐 일인가요? 이제 때만 되면 부러지던 원팀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문바들, 극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또 전가의 보도인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다른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요, 폭탄 발언 자주 하죠. 오늘도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로 우리도 이제 차 없이 미국 뉴요커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당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자신도 문제가 되자 국민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통합당 의원들에게는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모양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세금 더 걷기냐는 지적,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국회가 개원되는 날짜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법안이죠. 공수처 법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까지 동원을 했지만 지금 무릎을 치는 일이 공수처법입니다. 당시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할 줄을 몰랐고, 또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 두 개만 남을 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당 몫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으로 2명을 줬죠. 이 중에 5명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한데 그 2명을 지금은 통합당에 다 줘야 될 형편이 된 겁니다. 야당에는 원내교섭단체가 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법을 아예 바꾸자, 또 공수처 후속 법안을 통해서 통합당이 만약에 추천을 안 하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정해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통합당의 전략이 문제가 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을 할 거냐, 2명을 선임을 하지 않고 버티느냐, 또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거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드디어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박자 늦은 감이 있죠. 왜 늦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이해찬 대표의 입단속이 있었었죠.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간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내부 조율이 있었겠죠. 민주당 의원들 정도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걸로 조율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면서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독재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 사퇴하고 정치의 길로 나서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논조의 이야기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던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한 말이 윤석열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인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 견제하고 수사하고 고치는 게 그들의 직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견제하고 수사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엄단하기 위해서 검찰이 필요한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통합당 김도보 의원요, 법사위 간사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력형 비리 가운데 조국 비리 의혹이나 추미애 아들 황제 탈영 등 130여 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인기에 취했습니까 벌써? 전혀 어제 오늘 엉뚱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시장의 욕망이나 세금 폭탄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면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상위 1%의 기본권도 지켜져야 한다. 다주택자는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공급자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새들어 사는 서민이 아니라 집주인 편에 서 있다는 게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인기를 얻자 민주당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죠. 그 집중포화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희숙 의원의 조근조근한 논리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어 사는 사람 편이 아니라 집주인 편에 서 있다는 프레임으로 윤희숙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 프레임에 윤희숙 의원 스스로가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감동을 준 건요.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집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나 모두 이번 임차법 3법으로 임대차 3법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상위 1%를 대변하는 듯한, 물론 이게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학자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중요성요. 교수였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교수였으니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위 1%를 대변하는 듯한, 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 듯한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고 오해를 받을 만한, 여당이 덮어씌우는 집주인을 위한 변호였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그대로 스스로 제 발로 걸려드는 겁니다. 아직 초선이어서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건가요?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집 한 채 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세금에 또 부동산가 폭등에 시장의 논리니 뭐 학자적인 양식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건요. 전혀 정치인의 감각이 아니고 정치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톡 여기까지입니다.